먼저 이 대통령이 지난 토요일과 일요일 연이틀 X, 옛 트위터죠. X에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예, 31일 올린 것부터 좀 소개를 해드리면은요, 그 망국적 부동산 정상화가 불가능할 것 같으냐, 뭐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요,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을 감수하면 될 일이다.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계곡 정비나 주가 5천 달성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어렵지 않은 집값 안정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공시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실 기자들은 계곡 정비나 주가 5천 달성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보다 어렵지 않다라는 거에 더 주목을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래서 강력한 정책 나오나? 이런 추정도 있었습니다.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기회가 있을 때 잡으시길 바란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음을 곧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말하자면 5월 9일이죠. 그때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을 매물을 정리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부동산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메시지를 내고 특히 그걸 SNS를 통해서 이렇게 내는 거, 이 그 이유를 뭐라고 보면 될까요? 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직접적인 소통을 강화하는 측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어제 그 정치부 근무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루에 2차례 3차례씩 내는 건 매우 이례적이다. 그것도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내는 건 매우 이례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제 부동산 관련 정책이 나올 때마다 큰일 났다, 빨리 팔아야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절대 다수는, 절대까지는 아니고 하여튼 다수는 저 어차피 못할 거야, 버텨, 이런 목소리가 우세하단 말이죠. 이제 과거 정권에서 여러 가지 이제 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와당탕탕 하다가 반발이 심해지고 부동산 부작용에 대한 여러 가지 기사들이 쏟아지고 하면 여론이 악화되면서 결국 선거나 표를 의식했던 정권이 스멀스멀 이제 물러서는 그런 모양새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중과세도 결국 이렇게 되면은 부작용이 많아서 물러설 거다. 그러니까 팔면 바보다. 세금 내면서까지 그냥 버티면 또 유예될 거야. 그런 목소리가 우세하다 보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니다, 절대로 나는 확고하게 이렇게 할 거니까 시장에 메시지를 여러 번 내줘야 된다. 그래야 지금 매물을 내놓고 지금 한시 기간이 남아 있잖아요. 어느 정도 그 기간 안에 매물이 나와서 소위 말해서 이제 매물 잠금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런 개혁을 한다 그러면 아니야, 버텨, 이러면서 오히려 안 팔아버리는, 그래가지고 역효과가 나는 그런 현상, 그걸 막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메시지를 거듭내야만 한다. 그리고 이제 초기에 지금 이제 여러 경제지를 중심으로 한 언론에서 벌써부터 이제 부작용을 짚어내는 막 기사들이 나오다 보니까 웃기지 마, 이 언론도 불만이야,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내야 개혁의 진정성 그리고 시장에 올바른 시그널을 줄 수 있다, 그런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5월 9일이 그 다주택 중과세 양도 그 유예가 만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지금 6월 3일날 이제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선거를 앞두고는 이런 세금 문제, 특히 부동산 문제를 잘 언급을 안 하고, 그리고 사실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라고 했을 경우에 거기에 해당된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게 다른 부분에까지 다 영향을 미치면서 부동산 세금 오르나 보다라고 해서 집 한 채 가진 사람들이 전부 다가 약간 불안감을 조성하게 되기 때문에 언급을 최대한 피하고, 그리고 선거가 끝나고 나서 이제 소위 세금 문제를 이야기한 게 일반적인 패턴인데, 맞습니다. 지금은 물론 이제 5월 9일이라는 그 시한 때문에 먼저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지방선거에는 플러스가 될까요, 마이너스가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수도권에는 이제 이 다주택자 중과세뿐만이 아니라 결국 보유세로 갈 거다. 그렇죠. 이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그다음엔 이제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도 보유세 증가, 이런 쪽으로 갈 거다. 그렇죠. 보유세로 가는 수순으로 대통령이 계속해서 정책 드라이브를 걸 것이다라고 예상한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고 부정적인 표를 투척할 수도 있겠죠, 민주당 측에는. 그런데 이제 민주당 측에서 판단하는 것은 그 사람들은 원래 민주당의 비토 정서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돌리기 어려운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익 투표라고 이제 표상되는 누가 옳으냐, 정의로우냐 이런 관점보다는 내가 가진 자산 가치를 지켜줄 수 있는 정치 세력이 어디냐를 기준으로 투표하는 사람들은 결코 민주당에게 표를 주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밀어붙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정서가 아직까지는 좀 팽팽한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도 뭐 모든 표를 다 받아야 되는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다수표만 받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선거에 뭐 당락이 좌우되고 서울시장 선거가 판도가 흔들리고 지금 그런 구도 같진 않다. 그리고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여전히 이제 지금 한동훈 제명을 둘러싼 내홍이 그리고 이제 고성국 씨를 비롯한 어떤 뭐 유튜버가 배우에서 공천을 좌지우지하는 이런 논란들이 계속 지금 압력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 리스크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뭐 부동산 이거 가지고 조금 뭐 흠집을 낸다고 해서 중도들이 돌아서고 그런 일은 있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한 것 같고 저도 그 시각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스타일이 반영된 것 같기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국면마다 논쟁이 되는 지점들은 빨리 정리하고 가는 그런 흐름을 지금까지 보여왔거든요. 그리고 어쨌거나 5월 9일까지 닥쳐서 하는 문제면 시기를 최대한 당겨서 지금부터 털고 가는 것이 맞겠다. 그리고 특히나 23일부터 8차례 지금 X에 그러니까 그 SNS에 올린 거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여론조사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여론조사 결과가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부동산 포함해서 세금 관련돼서 정책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경우에는 여론조사가 추세적으로 낮아지거나 영향을 받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항이 부정적인 영향에 이 세금과 관련된 문항이 등장하기 마련인데 그 영향이 상대적으로 덜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제 청와대 관계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반복합니다. 이건 진짜 엄포 아니다. 이건 정치적 발언 아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 특히 아까 5천 주가지수 5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뭐 한 마디지만 그렇게 꺼낸 것도 자산 투자 자체를 부동산이 아닌 주식 시장으로 이렇게 흐르게 하려는 것도 정책 중에 하나거든요. 머니무브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머니무브 효과까지 염두에 둔 전략이다. 이렇게 뭐 SNS를 통해서 소통을 하는 것이 직접적이고 충격을 주려고 하는 효과도 있지만 큰 흐름 안에서는 전략적인 선택이기도 하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쩔 수 없이 뭐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이제 1가구 2주택이 필요한 분들도 있겠죠. 뭐 지방에 집이 한 채 있어야 되고 서울에도 있어야 되고 뭐 그런 분들은 괜찮은데 예를 들면 약간의 투기성 그리고 이제 집값이 상승분을 기대하고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서울에 집을 2채를 갖고 있으면서 한 채는 전세를 주죠. 한 채는 자기가 살고 그러면 이거를 지금 전세가 기간이 있잖아요. 그 전세 기간이 있는 사를 중간에 세입자를 먼저 내보낼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5월 9일까지 그게 안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저는 또 그런 의문이 들어요. 이게 중과세 이게 좀 갑자기 두세 달 전에 갑자기 나온 게 아니잖아요. 사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계속해서 맞습니다. 연장하고 했으니까 사실은 그때까지는 이거는 뭐 그때 되면 또 연기할 거야라고 해서 그걸 지금까지 무시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그러면 너네들 아직까지 세입자 때문에 안 되지. 그러면 또 기한을 줄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그런 의문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영원히 하지 말자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결국 이제 전세는 계속 갱신이 되는 거고 전세금을 현찰로 돌려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또 세입자 구해가지고 그 세입자끼리 전세금을 주고받게 하는 식으로 해서 비용을 줄여가지고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게 그 사람들 목적인데 결국에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 때 처음 중과세 얘기가 나와가지고 저 이제 법제화가 돼서 뭐 물론 뭐 참여정부 때부터 그 얘기 있었다가 박근혜 이명박 정권 때 완전히 없애버리고 중과세를 그랬다가 다시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부활을 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국회가 다수당이 아니다 보니까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으로 지금 이걸 유예해 왔잖아요. 국회는 중과세를 하자고 하는데 대통령령으로 이걸 미루자고 해서 미뤄왔다 매년. 근데 이재명 정권으로 이제 정권 교체가 됐을 때에는 적어도 그래도 경제적인 의사결정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아무리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없더라도 윤석열이 국회의 뜻과는 다르게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유예를 했다면은 정권이 바뀌었을 때는 이거 위험하겠는 걸 이거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대통령령 그거 우리는 안 한다, 유예 안 하겠다라는 이제 선언이 나왔을 때는 의사결정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아주 오래전부터 적어도 10년 이상 계속해서 이거는 부동산을 다수 가지고 있으면서 기간을 또 오랫동안 가지고 있고 또 시세 차익을 10억 이상 보게 되면은 그 사람들에게 중과가 이렇게 많이 돼서 결국 기본세율 한 50% 정도에서 30% 플러스로 중과세가 된다. 예고가 돼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언론에서 이제 보도할 때도 이게 조금 복잡하다 보니까
최대 세율 가지고만 자꾸 얘기해요. 아, 그렇죠. 최대 80%. 그러니까 구체적인 디테일이 다 빠지고 세금을 80% 매긴데 이게 무슨 공산주의 아니야? 이제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공제를 해서 실제로는 많이 다 다운되죠. 그렇죠. 예, 예. 오래 가지고 있을수록 공제되는 비율이 커지고 여러 가지 이제 세금들이 감면되는 그리고 구간별로 시세 차익을 많이 본 사람일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세율이 높아가는 그런 구조인데 그렇죠. 기본 세율 6% 이건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최대 80% 이것만 딱 얘기하니까 이거는 뭔가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대통령도 그런 시각을 가지시는 것 같고요. 결국에는 주거 목적으로 내가 집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서울에서 집값을 띄워가지고 시세 차익을 보려는 사람들에게 시세 차익을 전면 환수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는 주는데 근데 그걸 너무 냅두면 부동산 시장 전체가 계속해서 이제 투기판으로 되니까 이걸 해결 못하면 저출산 해결도 못하는 거고 뭐 경제 살리기도 안 되는 거고 이러하니 우리가 장기적 과제에서 아플 때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정치적으로 체력이 탄탄할 때 정권에 대한 지지가 높고 뭐 이게 아무리 비토 얘기가 들어와도 체력적으로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해야 되는 거지. 이것도 정권 중기에서 말기로 넘어갈 때 이 여러 가지 다른 악재들 때문에 안 그래도 원래 하얀 곡선을 그리잖아요. 모든 정권이. 늦어질수록 못한다. 그렇죠. 이 개혁은 그런 판단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이거는 뭐 사실은 이런 그 양도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얘기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하나는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 여기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네. 하나는 버티는 버티자. 거. 예. 두 채를 그대로 가지고 일단 안 팔면 양도세를 안 내니까 두 채를 가지고 그대로 버티고 혹시 정권이 바뀌면 혹시 또 정권이 안 바뀌고 계속 민주당 정권이 가더라도 그때 되면 다른 대통령이면 좀 바뀌지 않을까. 그럼 5년을 버티자는 네. 쪽이 있을 거고 하나는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면 싼 거를 팔자. 네. 그러니까 이제 똘똘한 한 채 위주로 돼서 결국은 집값이 비싼 지역에 집값은 오히려 더 오르고 집값이 좀 낮은 지역의 집값이 오히려 더 떨어지는 현상이 있지 않냐. 보통 이제 그 경제지에서 기사 쓸 때 주로 이런 건 많이 쓰잖아요. 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그러니까 될까요? 지금 말씀하셨던 그 패턴들, 버티는 패턴이나 아니면 똘똘한 한 채로 가는 패턴이 만약에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단순한 부작용이어서, 그러니까 그것이 부작용으로 보고 그것 자체를 망국적 투기나 뭐 정부를 막 깎아내리는 그런 비판을 하는 것 자체를 두고도 직접 이재명 대통령이 이 기사를 인용합니다. 그래서 어제 오전에 한 기사였는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가 결의절벽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정부에 대한 억가다, 그러니까 억지로 깎아내리기다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소통을 좀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차원에서도 고가의 다주택자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타겟팅하겠다라는 그런 분위기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다른 이야기긴 한데 정부 내에서 다른 의견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청와대 내에서도 실장도 뭔가 조금 물러난 듯한 이야기가 오갔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일정 정도 차단되는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면서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가 매물을 안 내놓으면은 거래 절벽이 생겨서 매물이 안 나오니까 부동산 값이 더 오를 것이다. 그렇죠. 이거잖아요. 예. 근데 이걸 거꾸로 생각하면은 야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안 내놓으면은 거래 절벽이 생긴다는 말은 이 서울이 전체가 거의 뭐 투기판이 돼 있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주택자가 안 내놓으면은 시장이 왜곡될 정도라면 이건 빨리 손대든 준증 환자다. 오히려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과거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오히려 이제 모순되는 정책이 이제 이렇게 중과세나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몇 달 안 지나가지고는 임대사업자를 오히려 이제 그렇죠. 도와주는 제도가 예. 나오면서 가지고 있으면 된다. 임대사업자 등록해가지고 세 받아 먹으면 된다. 굳이 왜 팔아? 이렇게 돼버리면서 오히려 역효과가 났던 거죠. 근데 지금은 그런 구도가 아니잖아요. 게다가 이제 공급 대책까지 같이 나올 이제 예정이고. 그러니까 이건 부동산 정책이 하나만 해놓고 뒷수습을 못하게 되면 역효과가 나는데 후발 정책들이 계속 나오게 되면 이거는 진심인가 봐. 큰일 났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보기엔 이재명 대통령은 진심으로 이 문제를 접근할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던 게 기본적으로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해서 예. 계속 정책이 바뀌어 버리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이건 또 바뀔 거야. 라고 하면서 그게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 아니었던가 싶은데 이번에는 그러지 말았으면 하는 네.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